안녕하세요. 청소년 권장도서 읽어주는 오디오북 영교서점의 영교쌤입니다. 자, 오늘은 파동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212쪽 보세요. 자, 이 단원의 학습 목표 한번 우리 같이 살펴봅시다. 학습 목표는 파원에서 발생한 파동이 매질을 통해 전파되는 걸 설명할 수 있다. 파원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지금 파동에서 또 매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그 외에도 이 중단원의 지도 목표는 진동에 의해 파동이 발생하고 파동이 파원으로부터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밖에 이 파동이라는 것은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의 관계에 따라 종파와 횡파로 나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며 파장, 진폭, 주기, 진동수의 뜻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212쪽에 가면 이 그림이 나오죠?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간 지우와 우재. 멀리서 다가오는 파도타기 응원을 본 우재가 외쳤다. 지우야 온다. 온다. 둘은 몇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함성을 지르며 두 팔을 들고 일어났다가 앉았어요. 지우야, 우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을 뿐인데 파도 같은 뭔가가 관중석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신기하지 않아? 응, 마치 도미노 놀이 같아. 여러분들 야구 경기 가서 이런 거 많이 구경했죠? 또 도미노 게임도 해봤나요? 자, 밑에 보면 생각열기라고 있습니다. 파도타기 응원과 도미노 놀이의 비슷한 점과 또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한번 써봅시다. 자신의 생각을. 자, 비슷한 점 뭐가 있어요? 응원하던 그 물결과 블록의 쓰러짐, 도미노에서 블록의 쓰러짐이 진행하죠. 이때 사람과 블록은 진행하지 않죠. 다시 비슷한 점은 응원의 물결과 도미노 게임의 블록의 쓰러짐은 진행한다. 그러나 사람과 블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다른 점은 뭐예요? 파도타기 응원은 사람이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도미노는 옆으로 쓰러지는 거지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자, 우리 잔잔한 호수 위에 돌을 퐁당 던져본 적이 있죠? 떨어진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그란 모양이 퍼져나가죠. 그림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매질인 물을 이용해서 전달되고 있죠. 자, 여기서 물질이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바로 파동입니다. 이때 여기서 진동이라는 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갔다가 왔다가 반복하는 거죠. 자, 파동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파동이라는 건 물질의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자, 이때 파동이 처음 발생한 지점이 바로 파원이고요. 이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바로 매질입니다. 이 매질이 뭐냐에 따라서 파동의 이름이 정해지죠. 다음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아까 봤던 물결파, 이 물결파에서 매질은 물입니다. 매질이 무엇냐에 따라서 파동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자, 소리는 뭐죠? 음파. 공기라는 기체를 흔들어서 우리 귀에 전달하고 있죠. 또 여기 땅이 쫙쫙 갈라진 거 보이죠. 자, 지진파가 전달되는 거 지금 기록되는 게 보이네요. 자, 여기서 매질은 바로 땅입니다. 전파. 전류가 만들어내는 진동이 에너지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흔들림이 퍼져나가는 파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이 물결파는 뭐다? 파동이 전달되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매질 자체가 옆으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매질인 물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요. 자, 물결파에 대해서 다시 보면 잔잔한 수면에 돌멩이를 던질 때 만들어지는 파동이거든요. 자, 사진을 보면 지금 물방울이 똑 떨어지고 있고 또 이미 떨어졌죠. 이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물결이 쫙 퍼져나가는 걸 관찰할 수 있죠. 이렇게 잔잔한 수면 위에 물방울이 떨어질 때 만들어지는 파동이 바로 물결파입니다. 기타의 줄을 튕기면 발생해서 진동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파동이 생기죠. 기타의 줄을 튕기게 되면 파동이 퍼져나가면서 소리가 발생합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소리도 파동의 한 종류예요. 바로 음파라고 하죠. 또한 지진파, 땅속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지진이라는 것은 땅이 끊어지면서 흔들리는 현상이야. 이때 발생하는 흔들림이 바로 지진파거든. 지진이 발생했을 때 땅을 통해서 전파되는 파동이지. 또한 그 밖에도 전자기파라고 있죠. 전자기파. 태양이네. 태양으로부터 사방팔방으로 빛에너지가 발생하죠. 이때 빛도 파동의 한 종류입니다. 바로 이 파동이 바로 이 빛은 파동의 한 종류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빛 말고도 라디오파, TV, 휴대폰의 전파, 또한 태양이나 전구 등에서 나오는 불빛도 모두 전자기파입니다. 이러한 파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게 바로 파동의 전파라고 하고요. 파동이 만들어지려면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점이 바로 파원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지금 1, 2, 3, 4 순서대로 지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서 누가 돌을 던졌다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파동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파원이 이제 시작이 돼서 여기서부터 물결이 생겨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 파동이 오른쪽 방향으로 쭉 진행하지요. 이게 바로 진행 방향이라고 합니다. 파원에서부터 출발한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이 물 위에 시로폼으로 된 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로폼 구가 둥둥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으로 파동이 전달되는 상황인데 이 시로폼 구,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갈까? 아니죠. 이 물체, 시로폼 구, 즉 공은 물결파에 의해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를 반복합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진동만 할 뿐 파동이 전파되는 것처럼 이 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또 호수에 나뭇잎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돌을 던지면 잎은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가거나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물체들을 우리는 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만 할 뿐 파동의 진행 방향 쪽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파동이 전파될 때는 에너지만 이동합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동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에너지 자체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물결파에서 물처럼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바로 매질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물결파에서 매질은 바로 물입니다. 자, 이러한 매질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물결파에서의 매질은 뭐다? 바로 물이다. 무엇이 물결파를 전달한다? 바로 물 입자다. 음파, 소리는 매질이 뭐다? 바로 공기다. 그러나 공기만 소리를 전달하는 건 아니죠. 물 같은 액체에서도 소리가 전달됩니다. 그럼 금속과 같은 고체에서도 소리가 전달될까요? 맞습니다. 소리는 기체, 액체, 고체 모두에서 전달이 됩니다. 지진파는, 지진의 진동은 바로 땅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이때 매질은 땅이에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서 파원이 뭐고 매질이 뭔지
또 진행 방향, 또 스티로폼 구의 진동 방향은 위아래로만 진동하는데 또 파동은 물결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합시다. 파동이 전달되는 에너지의 예로 파도가 쳐서 해안에 절벽이 생기고 동굴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요. 지진이 발생해서 땅이 진동하면 그 에너지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갈라집니다. 또한 태양이 방출하는 빛, 전자기파,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213쪽에 보면 함께 시작하기가 있죠?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악어의 입은 먹이 탐지기다. 함께 시작하기. 악어는 밤에 먹이가 강물에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아는 것일까? 이거 하기에 앞서 우리가 악어의 입 주위는 작은 떨림도 감지해낼 정도로 민감하다고 합니다. 악어는 이를 이용해서 머리를 물에 반쯤 담근 상태로 먹이를 기다리다가 어두운 밤에도 강물에 동물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먹이를 사냥할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악어는 밤에 먹이가 강물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아는 것일까? 한번 자신의 생각을 써봅시다. 우리가 전 시간에 친구들의 발표 영상도 봤지만 먹이가 물에 들어오면 물결이 생기죠. 악어는 이 물결을 피부로 감지해서 먹이가 강물에 들어온 것을 안다고 합니다. 악어는 주로 물속에서 눈만 물 밖으로 내놓고 먹이를 기다리다가 사냥을 하는데 악어의 시력은 좋지 않대요. 이러한 상황에서 악어는 어떻게 사냥감이 물속에 들어오는 걸 알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악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좀 찾아봤는데 교사용 지도서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악어의 입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물결이 조금만 출렁여도 악어는 금세 눈치챌 수 있다. 악어가 물속에서 머리를 반쯤 내밀고 있는 이유도 먹잇감에게 들키지 않도록 몸을 숨기면서도 먹이가 물속으로 들어올 때 생기는 물결의 떨림을 느끼기 위한 것이다. 그랬네요. 자, 아까 봤던 물결파. 잔잔한 수면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결이 이려 주변으로 퍼져나가죠. 이렇게 물결이 만들어지는 건 물방울이 떨어져 수면에 닿을 때 수면이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출렁임, 즉 진동은 주변에 전달되면서 퍼져나가죠. 이와 같이 진동이 퍼져나가는 게 바로 파동이고 물방울이 떨어진 지점처럼 파동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파원이고 물과 같이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바로 매질입니다. 자, 213쪽 맨 밑에 보면 활동 1 글쓰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볼래요? 그림 6-19에서 악어가 강가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의 과정을 매질과 파동이라는 용어를 포함해서 한번 써보자 그랬어요. 자, 써보면 어떻습니까? 사슴이 물을 마실 때 수면이 출렁이면서 발생한 파동이 매질인 물을 통해 악어에게 전달됩니다. 악어는 이 파동을 느껴 먹이가 강가에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214쪽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 외에도 파도, 지진파, 소리 등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파동이 있어요. 이러한 파동은 매질의 진동을 통해 퍼져나가죠. 파도는 매질인 바닷물의 진동을 통해 전달됩니다. 또한 지진파는 매질인 땅의 진동을 통해 전달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듣는 소리도 주로 매질인 공기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지요. 활동이 그림 이해하기. 우리 간단히 답을 적어봅시다.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가 어떻게 우리 귀까지 전달되는 것일까? 그 과정을 써보자.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가 매질인 공기를 진동시키죠. 공기를 진동시키면서 귀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교과서 보면은 배움 활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움 활동,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의 움직임 알아보기. 예상하기.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도 파동을 따라 진행하는 것일까? 어떻습니까? 매질은 위아래로만 진동하고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 거지요. 실험하기 1번. 모둠을 구성한 후 물이 얕게 담겨있는 쟁반에 탁구공을 띄우자. 손가락으로 수면의 한쪽을 두드리며 물결을 만들어 보자. 물결의 진행과 물에 떠있는 탁구공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한번 답을 써보세요. 자, 정리하기 1번. 물결이 파동이라면 이 파동의 매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이었죠? 2. 탁구공은 물결을 따라 같이 이동해 나가는가? 아니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가? 아까 우리 물결파에서 자세히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3. 관찰 결과를 이용하여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의해보자. 탁구공은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물결이 지나감에 따라 위아래로 진동만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매질인 물은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활동 적용하기 보면은 그림처럼 스티로폼 구를 띄우면 어떻게 될까? 진행에 따른 스티로폼 구의 위치를 직접 그려보자. 그랬습니다. 교과서에는 이 활동 적용하기가 없군요. 자, 이거 한번 우리 구의 위치를 한번 직접 그려보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매질은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파도만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죠. 튜브는 위아래로 진동만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 없는 활동 적용하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지만 이때의 진동이 파동과 함께 전달되는 거지요. 이 파도가 바닷가에서 물놀이 할 때 파도가 치면 파도에 우리 몸이 흔들리죠.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파도는 해안의 암석을 깎아내어 절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지진파는 도로나 건물을 무너뜨릴 때도 있죠. 이처럼 파동은 진동을 전달하여 물체를 흔들리게 하거나 부서지게 합니다. 파도가 쳐서 해안에 절벽이 생기고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지진이 발생해서 땅이 진동하게 되면 그 에너지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갈라집니다. 또 그 밖에 또 뭐 있습니까? 태양이 방출하는 빛, 전자기파. 태양이 방출하는 자, 그 밖에 태양이 방출하는 빛, 전자기파죠.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지요. 파도는 해안의 암석을 깎아내서 절벽을 만들기도 하죠. 또한 동굴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지진파는 도로나 건물을 무너뜨릴 때도 있고요. 자, 이러한 지진파에 우리가 P파와 S파가 있다는 거 배웠죠? P파는 종파였습니다. S파는 횡파. 1단원에서 잠시 알아봤었고요. 이 종파와 횡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아까 그림에서 봤던 태양이 방출하는 빛, 전자기파, 이러한 빛을 이용해서, 빛에너지 이용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살아가는 데